5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압수하였을 때는 조서와 목록을 작성해야 되지만 수사한 결과 증거물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에 없다는 취지죠.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를 해야만 됩니다. 틀렸죠? 2번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집행을 종료했다면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영장 효력은 상실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와야 됩니다. 다시 안 돼요. 자, 3번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자,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에 있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자,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을 때에는 이 적법한 절차와 집행 방법에 따라서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접속하였다. 자, 이것은 형소법이 위반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5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필요한 때에는 증거 수집과 범죄 수사를 위해서 압수할 수 있죠. 2번 압수를 했을 때는 조서를 작성해서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조서가 아니고요. 목록입니다. 조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록을 교부하면 됩니다. 2번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가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자, 4번 여러 명일 때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53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일몰 전, 일몰 후에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 등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동그라미. 2번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 종료될 때까지 폐쇄, 간수자 둘 수 있죠. 동그라미. 없을 때에는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했죠. 동그라미. 압수를 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서 교부한다 그랬습니다. 조서는 경찰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록만 준다고요. 목록만. 자,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 감소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 자,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는 종결 전이라도 환부할 수 있죠. 임의적.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출제 원행 많이 됐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54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압수 대상은 그 영장의 범죄 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한정할 것은 아니고 동종, 유사한 것도 범위 내에서는 압수 실시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 그 압수가 해제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3번 확인을 요구하자 피의자에게 영장 범죄 사실 기재의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영장 압수 처분함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기회를 보장해야만 된다. 고유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기재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사후 영장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에 자, 이는 무관한 범죄 혐의가 무관하기 때문에요.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이 된 범죄인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것, 뒤에 것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증거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관계에 있다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그리고 이 객관적 관련성은 단순히 동종, 유사한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틀렸습니다. 소변 채취는요, 감정 허가장 받아와도 되고요. 압수수색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56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문제를 섞어놨기 때문에 자 3번, 5번 답 2개입니다. 거의 비슷한 지문이 많아서 중복되는 거 다 삭제해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합친 겁니다. 자,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열되어 있던 혈액 중에 간호사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는 겁니다. 위법 아니죠? 자, 2번.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미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채취를 했다. 그리고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하였더라도 이는 채취된 지문은 위수증이 아니다. 맞죠?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채취가 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된 지문 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법 소집 증거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3번. 이미 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영장주의 예외라고 했죠. 사후 영장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아닌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218조 위반이기 때문에. 자, 내용을 보여달라 했는데 경찰관이 표지만 보여주고 내용물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위법인 거죠. 위법이다. 이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앞에 것이 워낙 중요하다고요.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위법한 위수증이 되는 겁니다. 57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유효 시간 내에는 동일 영장으로 동일 장소에서 수차례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치? 영장 집행을 종료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여 몇 번이고 거듭거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가 있고 간수자 붙일 수가 있고 퇴거하게 할 수 있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할 수 있죠. 주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야간에 하려면 기재가 있어야 되고 다만 도박 기타 같은 장소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8번.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번. 종료되기 전에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영장 다시 발부받아 와야 돼요. 틀렸습니다.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지요. 자,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만을 수집,
복사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만 됩니다. 맞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않더라도 틀렸습니다. 59번.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번입니다. 통비법상의 감청이란 동시죠, 동시.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경우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감청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감청이 아닌 압수수색 검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압수한 경우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교부할 수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서면 교부하거나 복사해주거나 메일 전송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그 컴퓨터 내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원격지 서버에 있단 말이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바와 다르기 때문에 적법한 압수수색이 될 수가 없다. 틀렸죠? 이때는 원격지 서버에 있을 때에는, 그때는 그 원격지 서버에 대한 부분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자, 저장 매체 자체를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에 영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영장입니다. 하나의 영장에 기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의 영장으로 다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동그라미.